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전 처음 보시죠? 캐치랩에 있던 닥터 토리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캐치TV 와서 이사를 하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자기소개 내용은 아직 캐치랩에 있으니까요. 네, 그럼 긴 말 안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번 시간에는 시골 개냥이님께서 요청해주신 발전공기업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개냥이님, 한전! 가자!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국내 경쟁사가 없기에 전력사업 내 절대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탑클래스 공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6조 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8위, 연매출 60조 원의 국내 최상위권 기업입니다.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 고용 안정, 적지 않은 급여, 작지 않은 규모이기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순위에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꿈의 시장입니다. 2001년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국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재 다들 아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의 발전회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휘황찬란했던 한국전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국전력의 보릿고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입니다. 16년 2분기 63,700원으로 고점을 찍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4분기 현재 주가는 25,000원으로 무려 약 3년 만에 주가는 60.7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거시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연속 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영업이익 5조 7,880억, 15년 11조 3,470억, 16년 12조 2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호조였고, 주가 역시 10년 고점을 달성하는 등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9년 연속 적자와 더불어 19년 1분기 영업이 6,299억 적자를 내는 등 극단적으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화학, 디스플레이 등 경쟁 시장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어쩌다가 공기업이 겪게 된 걸까요? 한국전력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은 바로 공기업이란 것입니다. 국가의 내수 시장을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쏠쏠하게 땡길 수 운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공기업 특성상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겪고 있는 눈물의 보릿고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6년 당시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6단계에 이르는 누진 단계를 3,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11.7배의 누진 비율을 1.4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국회 요청이 그대로 수용이 되었다면 한전은 최소 1조, 최대 4조의 영업이익 손실이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간소한 3단계 3배수 체계를 확정하고 예상 영업이익 하락을 4천억 원으로 커트시키면서 간신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체 발전량의 47%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 부문에서 글로벌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점 대비 $50 이상이나 높아진 것이었죠. 그래서 누진제의 개편과 상관없이 수익성 악화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터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국가정책 탈원전이 진행됨에 따라 발전 단가가 월등히 비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값싼 석탄, 원자력 대신에 비용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LNG,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영업이익 감소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할 것만 같았던 평화롭던 한전의 이익구조, 원가, 정부 정책이라는 이익구조의 직격탄이 되는 삼중고는 한전 입장에서 정말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내 여론으로 인한 누진제 제도의 변경,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구입비 상승, 한국전력은 사면 초과를 맞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국전력도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입니다. 2016년 12월 한전은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최소 1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대, 최대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조의 연매출이 60조인 걸 감안하면은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영국 북서부 컴브리안 연안에 들어서며 총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원전의 원자로를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기로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의 자회사인 뉴젠이 그 당시 무어사이드의 사업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도시바 아래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웨스팅하우스 아래 뉴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젠이 이 무어사이드의 사업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도시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바의 경영 파탄으로 인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영국 무어사이드의 사업권을 쥐고 있는 유덴 역시 매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 광해집단을 제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전이 유젠을 인수하여 15조의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 착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대한 양사 간 견해 차이는 좁아지지 않고 협상만 1년 넘게 지속이 되어 2018년 7월 30일 결국에는 우선 협상자 지위가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공이 불투명해졌고 결국에는 캐나다 원전 기업 브루클린과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 광해집단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내수 시장 상황을 타개할 비장의 카드가 날라버리고만 것이죠. 한전의 불행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요 정도 썰 풀려고 제가 여기 앉아있진 않겠죠. 한전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방도 남았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한전은 호주의 바이론 광산을 4억 달러, 우리나라 또 3천억에 단독 인수했습니다. 바이론 광산은 석탄 원량이 8억 7천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총 사업비만 11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광산 개발을 시작해 2021년부터 연간 35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죠. 한전 자체도 현재까지 이곳에 투자한 비용만 7억 달러, 약 7,300억 원입니다. 현재 한전이 보유한 유일한 국외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불싸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에 부딪혀 개발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개발 허가가 반려가 난 거예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개발이 재개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처럼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전은 5단 도시락도 아니고 5단 싸대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진세 조정으로 한 대, 석탄값으로 한 대, 탈원전으로 한 대, 무어사이드로 한 대, 바이론 광산으로 한 대, 총 5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2019년 2분기 80%를 넘어섰던 원전 가동률은 19년 3분기에 하락한 이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9월에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던 한빛 3, 4호기의 발전 재개가 연기되고 있으며 최근 하늘 5호기 및 고리 4호기도 정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원자력 가동률을 올리긴 쉽지 않기에 손익 개선이 그리 낙관적으로 전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3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며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9% 하락한 1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 감소한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 14.1% 밑돌았습니다. 물론 원전 정비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원전 가동률이 올라오는 2020년에는 실적이 다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탈원전으로 2029년 원전의 비율은 18.8%로 감소하며 신재생 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19%, LNG의 비중이 28.1%로 늘어나면 발전 비용이 29.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개선되는 실적이 사실은 조삼모사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속된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전기 인상만이 결코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탈원전 가속화, 지금 한전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대로만 본다면 위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다음 세대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파리기후 협약 등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고 한전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마주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오늘의 영상에 대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자신이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주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